네, 반갑습니다. 자, 7월 오늘이 며칠이죠? 2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45분인데요.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현재 11.2% 상승 중입니다. 129만 원이니까 뭐 130만 원 가까이 왔죠. 좋습니다. 네. 에코프로 혹시 여러분들 실적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에코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실적도 한번 같이 보면서 물론 뭐 여러 유튜브에서 에코프로 얼마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여러분께 일단 에코프로는 1차적으로 150만 원은 한번 근처까지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뭐 22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220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일단 150원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130만 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제가 150 간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말씀드렸죠. 70만 원 할 때부터요. 220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 저는 대략 한 190 정도, 180 정도, 아니 많으면 200 정도, 그 정도 구간이 에코프로의 고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150 이후부터는 에코프로의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23만, 123, 130만 원까지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130이 아니라 140이 되면 그때는 에코프로의 탄력은 갑자기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은 뭐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고 자고 일어나면 상승을 하죠. 오늘도 고가는 131만 원까지 갔다 왔네요. 자 이제는 에코프로는 이번 FMC 회의 전까지만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 자, 요럴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200 근처까지 좀 길게 보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길게라는 말이 뭐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당장 다음 달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13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 넘어서면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150만 원 근처 가게 되면 다시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아서 125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뭐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 저변에 깔린 뭐라 그러나요? 뭔가 지금 밑바탕에 뭔가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시장, 전기차 시장이 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하반기에는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전기차는 올해까지만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실적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셨나요?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는데요. 이 실적을 가지고 이 에코프로를 평가하기는 제 능력으로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실적들이라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대략은 한번 보죠, 그죠? 대략적으로만. 자, 2019년, 20년, 21년 정도 요 때는 영업이익이 뭐 400, 600, 800 정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2022년부터 특히 2022년 2, 4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6,132억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1, 4분기에 그 실적이 그 전의 실적과 비슷했기 때문에 좀 감안하면 뭐 대략 한 뭐 7천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 4분기에 1824억 나왔습니다.
요것만 넣고 뭐 그대로 계산할 수는 없겠죠. 곱하기 4 해서 올 1년은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네이버에 보니까 뭐 이게 다 네이버도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이게 희망했던 거라서 잠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네이버에서 에코풀 한번 쳐볼게요. 예상 순익 한번 예상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023년 6월은 예상 영업이익이 2250억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2, 4분기에는 실적이 뭐 원재료 부담이 좀 있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2250억이라고 좀 오히려 1, 4분기보다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네요. 물론 뭐 뚜껑은 까봐야 되겠죠. 8월 3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도 2, 4분기는 조금 실적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3, 4분기에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평균적으로요, 에코프로는 올해는 대략 뭐 1, 4분기에 1824억, 2, 4분기 예상이 2250, 그러면 3, 4분기에는 뭐 2600, 그러면 4, 4분기는 3000,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한번 보죠. 최대치로요. 자, 4, 4분기에 3000, 뭐 이렇게 계산을 잡으면 3000만 잡아도요, 1조 2천억을 버는 거죠. 최대치를 잡아보는 겁니다. 1조 2천억이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면 실순이익은 1조 2천억이 안 되겠죠. 그죠? 뭐 9천억이든 8천억이든 어쨌든 뭐 모르겠지만, 일단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1조 2천억이면요. 포 20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1조면은 시총이 10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 20을 잡으면 시총이 20조가 되는 거고요. 그죠? 30을 잡으면 시총이 30이 이제 30조가 되는 건데, 현재 에코프로가 30조가 조금 넘었죠. 시총이. 그죠? 올해 영업이익의 포 30을 잡은 건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7, 8% 됐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 가까이 올라왔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대충 계산하기 쉽게 한 10% 잡아도요, 전기차 침투율이 30% 정도 되면 주가가 고점이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30%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왔으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몇 프로 정도 상승할까요? 침투율이요? 5% 정도요? 대략 5%만 잡아도 한 4년 정도면 3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4년 뒤니까요. 지금이 1조 정도, 순이익은 1조 2천억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순이익을 1조만 잡아도요, 4년 뒤에도 계속 1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실적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조금 더, 그죠? 시장이 커지면서, 그죠?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1조, 그 다음에 내년에는 1조 5천억, 그 다음에 2조 5천억, 3조. 영업이익이 그래도 지금 시총에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그래도 한 3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3조 정도. 근데 그 3조가 지금 올해 1조니까요. 올해 1조 정도 잡으면, 올해 침투율을 10% 잡으면 30%를 침투율을 봤을 때 여기서 3배를 올리게 되면 올해 1조가 30%가 되면 3조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죠? 똑같이 비율을 잡으면. 그러면 시총을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총이 보통 퍼가 10에서 11 정도, 10 정도 잡죠. 그죠? 퍼 10이나 11을 잡으면 대략 30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총과 딱 맞습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에코프로 영업이익이요, 지금 대략 한 1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올해 1조 정도요. 순이익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8천억이나 9천억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조 정도 보고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을 1조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뭐 아마도 한 8%나 9% 되겠지만 우리는 한 10% 잡을게요. 보수적으로요. 10% 정도요.
자, 침투율이 10%일 때 1조가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침투율이 우리가 30%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주가가 고점이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0%보다 30%니까 3배가 더 올랐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가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냥 대략 계산하는 거니까 뭘 하지 마세요. 영업이익이 30%가 침투율이 넣으면 3조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3조 정도. 그러면 3조면은 우리 코스피 현재 푸어 10 정도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조에서 시총이 31조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0%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이 고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요것만 놓고 본다면요. 지금 30조가 살짝 지나 31조, 30조에서 31조 사이니까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놓고 간 겁니다. 순이익을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순이익 놓고 보면 조금 더 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30% 침투율이 왔을 때 에코프로가 벌어들인 수익이 1년에 3조 정도 벌어들일 수 있을지도 물론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가 잘 나가다가 뭐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중국에서 밀고 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0% 정도 기준을 봤을 때 한 3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코스피 퍼 10을 잡았을 때요. 10이나 11을 잡았을 때 적정 주가는 이미 3조는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가시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꼭 여기만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시총 30조를 만드는 거 요 과정 자체는 실적에 기반해서 미래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 보여지고요. 이게 저는 거의 이제 최고점을 향해서 약간 주가라는 것은 한번 이 관성에 의해서 한번 사이클을 타면 약간 가매수 구간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거품이 만들어진 구간이 있거든요. 최고점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어느 정도 고점 부분이 맞지만 주가라는 것은 간성에 의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고 또 지금 현재 ETF도 전기차 ETF에서 지금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자금으로 또 계속 전기차 관련돼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단타라도 치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매도를 때리는 사람들도 지금 한 매수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대략 보면 요 출발 지점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보고요. 여기 고점 정도가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보면은 대략 한 160 정도가 나오죠. 그죠? 그죠? 8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160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번 상승의 파동은요. 대략 에코프로는 한 160만 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하지만 거기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 정도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한 작업, 너무 고점을 보지 마시고요. 160 정도면은 거기서 200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다른 종목들 안 오른 종목 많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대략 160 정도에서는 한번 잘라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0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만 더 상승을 하면 에코프로는 저는 고점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파동상 주봉상 이게 출발한 것들을 봤을 때는 요 길이만큼 상승한다라는 원리에 의한다면 대략 160 정도가 이번 대시세에 일단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160 정도가 만에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만약에 또 눌러졌다가요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160에서 다시 우리가 한 80을 더하면 24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차트상이고요. 그 중간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무슨 암초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요 파동은 일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나 두고요. 우선 여기 이 파동에서라도 우선 160 넘으면 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선 최대치 160이고요. 아니면 150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 닦을 때 대충 뭐 대략적으로 제가 잘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본 거고요. 자,
주가는 항상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도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9만전자가 예전에 10만을 넘는다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한 좋은 얘기 많이 장비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그 뒤로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9만전자 갔다가 꼬꾸라져 버렸죠. 에코프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코스피가 지난번에 저점 찍을 때 2150인가 35인가를 찍을 때도 1800 간다, 1500 간다, 1600 간다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더 빠질 거라고 목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자, 근데도 주가는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쏠림 현상. 빠질 때는 처음에는 원래 예상은 한 2,300 정도, 2,400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깨고 더 내려가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2층까지 가나? 2,100까지 가나? 아니 2층까지 가나? 아니 1,800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게 위축이 되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도 9만전자 하다 빠지듯이 삼성전자 빠지듯이 에코프로도요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안전한 요 파동을 봤을 때는 일단 최대치가 160 정도 보시고 아니면 150에서 1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지도 대충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전기차 섹터들 여러분께서 같이 동시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밑바탕에서 뭔가 변화의 기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아까 뉴스에도 보니까 전기차 다음 차기 주자 하면서 뭐 ETF 상품이 출시가 됐더라고 미래에셋에서 보니까요. 그런 걸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뭐 11월 12일부터 내년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또 그런 종목 섹터들이 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다음 뭔가 넥스트 그 전기차 다음을 준비하는 뭔가 그런 움직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어느 정도 한 8분 능선까지는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 60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떠는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주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에코프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우선은 당장 아마도 140이 넘어가면 한번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120이나 125까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150을 돌파하더라도 160 정도나 뭐 최대 179 이상은 좀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차기 주자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데요. 전기차주 내에서도 아직 덜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는 종목들. 물론 그 종목이 뭐 전기차 때문에 올라갈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 다 더블 정도 갈 만한 종목이 보이거든요.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좀 전기차주 내에서도 상승하지 않은 잘 모르는 종목들 중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는요, 지금 뭐, 심텍도 보면,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요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21선 한번 살짝 장중에 깰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심텍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 3만 한 1,0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만 1,000원까지 진짜 재수 없으면 내려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31,500원까지 재수 없으면 내려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31,500원까지요. 그래서 심택도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31,50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또는 그 전에 요런 자리요. 뭐 33,0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10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선 꺼 볼게요. 이 수평선 낸 자리가 34,000원이죠, 여기가. 예, 34,2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수평선 이제 지지선 일봉상입니다. 지지선 하단부가. 그래서 34,200원 정도 지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3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도요. 그 지난번에 제가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4만 원 근처 한번 내려올 듯 합니다라고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이 저점을 살짝 깨는 저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저점을 깨는 저점이 한 번 더 나왔고, 그 가격이 4만 원 근처까지, 저점이 41,550원이었죠. 찍고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었습니다. 51,500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까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오늘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5만 원 근처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더 좀 관망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7만 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솔직히 제가 자신은 없고, 일단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왜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간은 계속 한미 반도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한번 5만 원 터치했고 이번에도 한번 5만 원 터치했으니까요.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5만 원을 뚫으면 터치하면 그때는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 원 근처에 매수하신 분들,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1,500원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황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 친구도 보면, 보시죠.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일단 제가 7만 원 정도 보고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일단 5만 원까지 제가 단기 매매 일단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관망하시면서, 밀렸다가 다시 5만 원을 강력하게 수급에 의해서 뚫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는 여전히 안정적이죠. 그죠? 오늘 다음 꼬리 달고 47,000원까지 갔다 왔네요. 어허, 잠깐만요. 자, 코인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인테크는 한 5만 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때 제가 5만 원 말씀드린 근거는요, 자,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요. 1파요. 그 다음에 2파 조정 들어왔고요. 여기서 한번 또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파 조정 들어왔고, 요 고점 한번 제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37,000원 정도 했을 텐데, 그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고점이 지금 현재요. 한번 볼까요? 이 고점이 대략 최대치가 25,000원 700 정도 되죠.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4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럼 25,000원, 4만원이 15,000원이 이제 5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최대치가 55,000원인데, 제가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이 파동의 길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문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재매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은 이 종목은 신규 매매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뭐 하나 시스템은 제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은요, 장기적으로요. 근데 위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여기 매물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하자. 요 부분은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2만 원까지 넘어가는데 상당한 고통이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뭐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짝꿍댕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를 하나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둘, 한 번 더 가게 되면 2만 원 근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 16,000원, 17,000원, 18,000원이 다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한번 2만 원 튕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